이봐, 난 말하고 있다고. You know, I'm just speaking. 읽어보세요. 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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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ng. 별 3개짜리. 길장, 길다, 장, 길다, 장, 길장. 롱이죠, 롱. 예. 오늘은 먼저 You don't know the half of it. You don't know the half of it. 내가 아는 건 절반도 안 된다. 그건 잘 모르고 하는 얘기야. 그건 잘 모르고 하는 말씀인데요. 아주 많이 써먹을 수 있겠죠. 영어도 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어떤 상황을 좀 뭉뚱그려서 얘기하면은 부드럽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죠. You don't know half of it. You don't know the half of it. 그거 잘 모르고 하는 말이라니까. 뭐 그런 경우 많이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So many men, so many minds. 뭐겠습니까? 12인 10색, 각인 각색.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So many men, so many minds, and you don't know half of it. 뭐 정도 되겠죠. 오늘은 꿈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꿈 얘기 먼저 시작을 해보죠. 꿈. 제가 요즘 꿈을 아주 자세히, 아주 생생하게 꿉니다. 그 중에서 머릿속에서 지금 많이 남는 게 유명 연예인, 유명 영화 연예인 스타들. 영화, 우리나라에서 5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탑스타인데, 공동경비구역에 나왔던 영화배우입니다. 근데, 그 주인공이 나를 보면서 내가 그 스타를 등을 업고 하늘을 나는 꿈을 꿨어요. 하늘을 무지하게 높게 날아서 딱 아래를 봤는데 너무너무 그 산 꼭대기 마치 비행기를 타고 아래를 내려다보는 듯한 그런 경치를 딱 봤거든요. 근데 저도 그 꿈을 꾸는 순간 다리가 막 후들후들 거리더라고요. 아무리 꿈이지만. 그러고 나서 장소를 옆으로 싹 옮겼더니 맨 처음엔 이제 풀숲 이런 정글 같은 데를 봤는데 옆을 봤더니 황무지였어. 어쨌든 간에 무지하게 높게 올라와서 다시 제자리로 내려가는데 제대로 착지를 딱 한. 근데 거기에 영화 배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또 꿈을 꿨는데 엽기적인 뭐 그녀인가 거기에 나오는 영화 배우인데 아주 야한 꿈을 꿨어요. 참 골때 아주 야한 꿈을 꿨어요. 근데 한 가지 다른 거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잠자는 남자들한테 와서 이제 뭐 하는 거인데 어쨌든 간에 야한 꿈을 꾼 것 같은데 제가 그 꿈을 꾸고 나서 거의 깰 때쯤 제 머릿속에서 뭐 하얀 입자 같은 게 싹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을 팍 받았거든요. 근데 그 꿈을 다 꾸고 일어날 때쯤 해서 이게 혹시 그 잠자는 남자한테 어떤 여자가 와서 야한 행위를 하고 싹 빠져나간 어떤 그런
어떤 입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제가 그 입자 같은 거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런 이제 불교도 공부하고 뭐 양자하다 이런 거 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그런 거 못 느끼고 여태까지 꿈을 꾸면 그냥 딱 일어났는데 꿈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새벽이었죠. 머릿속에서 하얀 입자 같은 게 싹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을 팍 받았어요. 아, 그래요.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인터넷에서 막 찾아봤죠. 봤더니 가능성이 있더라고. 가능성이 있어. 그런 데서 보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꿈이 너무너무 생생한 거야. 마치 내 혼이 빠져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고 너무 근데 언제든지 나는 꿈을 꾸고 나서 이건 꿈일 것이야. 이건 꿈이야. 라고 대부분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쩔 때는 막 땀을 흘릴 때도 있고 어쩔 때는 꿈이 아니기를 바랄 때가 있어요. 꿈이 아니길 바랄 때. 그때는 몸이 되게 힘들어요.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이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무지하게 힘들더라고. 근데 대부분 꿈이 끝날 쯤 해서 다들 내가 그게 꿈인 줄 알아. 꿈인 줄 알아. 어쨌든 간에 요즘은 그런 꿈을 꾸고 꿈이 상당히 또 꾸고 싶은 거다. 되게 그 꿈이 되게 막 흥미진진한 거. 저번에는 얼마나 웃긴 꿈을 꿨냐면 야 무슨 불교에 관련된 꿈을 꾼 거야. 너는 문수보살이다라고 어떤 검은 내가 어떤 문을 팍 열고 들어갔는데 검은 상이 있었어. 스님 상이 있었는데 그 스님 상이 갑자기 움직이더니 나를 향해서 막 달려오면서 너는 문수보살이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문을 쾅 닫고 나왔거든. 나왔는데 내 주변에 도깨비들이 막 있는 거야. 귀신들이. 근데 내가 무서워가지고 나무 아비타불 간전 보살 나무 아비타불 간전 막 절을 하니까 이 주변에 있던 도깨비들이 하나둘씩 싹싹 움직이는 거. 나무 아비타불 간전 싹싹. 야, 그때는 정말 꿈이 이게 그때는 정말 머리 딱 꿈 깨고 일어났더니 머리가 띵하더라고. 이상하게 꿈을 꿨는데 깨고 났더니 머리가 띵해. 술 먹고 깬 거 숙취 느끼는 것처럼 그런 것도 있더라고. 요즘은 꿈을 꾸고 나면 머리가 뭐 띵할 정도로 아주 아픈 꿈도 있었어요. 어쨌든 간에 요즘은 꿈이 정말 막 기대가 되는 거야. 기대가 되는 거야. 이 무슨 꿈이겠지. 어쨌든 간에 꿈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다 이제 좀 초자연스러운 뭐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요즘 명상을 하긴 하는데 요즘은 명상을 거의 뜨문뜨문해요.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고 오늘은 명상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내가 영혼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찾다 보니까 영혼의 입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영혼의 여행 뭐 그런 거에서 막 나왔더라고. 근데 보여주는 색깔이 하얀색이 있고 뭐 황색이 있고 녹색이 있고 주황색 있고 보라색 막 이렇게 최고 위로 가는 색깔이 보라색이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해서 오늘은 생각하면 생각한 데서 그걸 계속 아침부터 계속 저한테 준비 운동을 시켰어요. 보라색이다. 내가 여태까지 명상하면서 빨주노초 파남보 한번 봤고 그 다음에 여린 녹색 봤고 노란색 봤고 하얀색 봤고 하얀색을 주로 많이 보요. 하얀색을 주로 많이 보는데 보라색은 확실히 보라색이라는 건 못 봤어요. 빨주노초 파남보 어떤 무지개빛은 봤는데 오늘은 한번 명상을 하면서 보라를 볼 수 있게끔 한번 간절한 마음을 한번 해볼 거예요. 되나 안 되나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요즘은 제가 불교에 관련된 동영상을 많이 보고 있는데 아까 각양각색 so many men, so many minds란 말을 했었는데 스님들마다 하는 얘기가 다 달라. 그러니까 똑같은 주제가 있는데 보는
관점이 조금씩 다른 거야. 그리고 얘기하는 관점도 조금씩 다르. 물론 이제 전체적인 내용은 거의 다 같을 거라고 보면, 근데 전공 분야가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스님들도 있고, 그다음 교수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인 중에서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일반인들도. 근데 조금씩 다 달라. 조금씩 다 달라. 그러니까 다 10인 10색이죠. 10인 10색. 다 조금씩 얘기하는 게 조금씩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선정, 명상에 관련된 얘기를 주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이 경전 또는 거의 공부에 가까운 데로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스님임에도 불구하고 선정은 뭐 기본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얘기하는 스타일도 다 달라요. 스타일도 다르고 말 그대로 전공 분야가 다른 거, 전공 분야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거 같기도 하고 저런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어떤 스님은 거의 과학자, 어떤 스님 정말 거의 과학자 같은 스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거의 연예인 같은 스님도 있고 다 이제 스타일이 다른 거겠죠. 아주 쉽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신학 같은 경우에도 불교든 기독교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처음에 어떤 초자연스러운적인 것에서 관심을 많이 갖죠. 근데 얘기하는 거를 보다 보면은 신학 말 그대로 공부예요. 공부. 하나의 공부, 철학에 가까운 공부예요. 경전도 보면 이렇게 두꺼운 거에다가 그거를 이론적으로 합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정말 공부에 가깝다니 거의 공부예요. 공부 가깝다가는 거의. 그래서 계속 하다 보면은 특히 경전에 관련된 건 거의 공부예요. 공부고 그 니까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팔려에서 산스크리트에서 한자를 통해서 꽤 많이 배웠는데 이 어느 교수가 얘기하는 걸 들었더니 한자 같은 경우는 중국의 어떤 중국 사상 플러스 불교가 합쳤기 때문에 순수 불교를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산스크리트는 또 이제 팔려를 범어로 옮긴 거니까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팔려를 한국어로 해석을 해놓은 걸 가지고 그래도 그게 가장 가깝게 느낄 수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또 그게 해석이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막 말이 다른 거야.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현재 나온 걸 기준으로 해서 공부를 하죠. 그 다음에 또 보증판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하고 막 그러는데 이 니까야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불교 경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니까야에서 팔리 삼장이라 디가 니까야 긴 거 맞지마 니까야 중간 정도 상유 니까야 양구따라 니까야 그 다음에 굿다까 니까야 이렇게 경전에 5가지가 있는데 1부, 2부, 3부, 4부 디가 맞지마 상유 양구따 여기까지만 어떤 정통 불교의 어떤 심오한 내용이 들어있고 5번째 굿다까 니까야 같은 경우에는 별로 쳐주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여기 보면 이제 거의 신화 같은 얘기도 많고 이건 거의 나중에 편집성이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5부인데 1부, 2부, 3부, 4부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5부는 얘기를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본생경, 자타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신화 같은 얘기가 많죠. 거의 다 신화. 전생을 위주로 해서 한 얘기인데 굿다카니까 같은 게 15개나 있는데 여기 있는 5번째가 다 그런 성격을 갖고 있나 봐요. 그래서 1, 2, 3, 4부 1, 2, 3, 4부까지가 어떤 본격적인 근본 불교의 어떤 경전이지 않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디가니까 중에서 법망경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 반야신경 명상을 해서 깨달은 그리고 방법까지 다 나와 있죠. 그게 완전 어떤 불교의 핵심을 나타내는 어떤 경인데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너무 어렵게만 하다 보면은 원래 내가 보기엔 불교가 팔리어라고 어떤 게
어려운 범어로 얘기 않고 팔리어라고 하는 어떤 아주 쉬운 말로 했기 때문에 쉽다 그러는데 그걸 제대로 알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걸 단지 쉽게 얘기했다 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이론이나 어떤 체계적인 걸 다 읽어보면 이건 장난이 아니고 상당히 심오해요. 근데 그런 게 상당히 굉장한 어떤 추상적인 거를 글로써 말로써 해낼 수 있다라는 어떤 개념을 잡아놨다는 게 상당히 신기합니다. 그래서 불교를 너무 불교답게 공부답게 심오하게 들어가 보면 뭘 깨닫는 것도 있겠지만 조금 지루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보다 어떤 스님은 이제 에피소드를 위주로 해서 얘기를 하는 분도 있고, 원래 불교에 관련된 게 방대해요. 경전 말고도 거기에 관련된 게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평생을 해도 4, 50년을 해도 거기에 있는 걸 다 못 건드릴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전문 분야가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불교에 관련된 것을 요즘 상당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더불어 이제 가끔 가다 보면 어떤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신부님이 목사님 얘기하는 거 보면 꼭 교회에서 성경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는 곳이 성경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먹고 사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어떤 생활고나 어떤 한 집단인 것 같아요. 그리고 타종교에 대해서도 많이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대부분 성경을 얘기하지만 불교나 뭐 코란, 기타 여러 가지를 막 교육을 시키는 것 같아요. 얘기로서. 그러니까 이 종교에 어떤 선이 없는 것 같아요. 선이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이 광신자라고 하죠. 광신자, 골수분자라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성직자나 스님이나 아니면은 목사님이나 이분들은 오히려 광신자가 아니라고 봐요. 광신자라는 개념이랑 성직자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오히려 성직자는 그게 어려운 줄 알고 학문이라는 걸 알죠. 어떤 초자연적인 것보다는 학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얘기를 하면 물론 수긍하지만 오히려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거의 공부에 가깝다는 거를 라고 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성경이나 불경이나 코란이나 다 배단 공부에 가깝죠. 그야말로 신학 공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초자연적인 면보다는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교 같은 경우도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 단계로 나눠서 연구를 한 거를 이제 얘기를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옛날 어떻게 그렇게 물론 그 전 고대 철학에서도 이제 그런 게 있었지만 사람이란 무엇인가, 마음이란 무엇인가, 물질은 무엇인가, 무엇이 존재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를 심층 있게 쭉 다가서는 데에서 오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재밌습니다. 또 스님이나 어떤 성직자들도 스타일이 다 달라.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취향에 맞게 다 청취할 수 있어. 또 쉽게 접할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참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초자연에 관심 있는 사람은 또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초자연은 우리가 초자연을 잘못 들어가면 미신이다 아니면 위험하다 그런 개념을 갈 수 있는데 그 경계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과연 이게 초자연적인 것인지 아니면 이론적이고 합리적인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 그런 초자연적이고 신비스러운 거를 과학적으로 또 증명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신비해지고 알고 싶고 막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과학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수십 년 안, 20, 30년 안에 뭐 노화라는 없다 뭐 그런 말도 나오고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메커니즘에 의한 컴퓨터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다
보게 되니까 우주에 관련 우주도 보면은 다 다른 것 같아요. 우주에 요즘도 이제 우주에 대한 관념이나 개념이 또 다르게 또 설명하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참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디오를 만들면서 되게 흥분이 됐거든요. 과연 요즘 내가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중에서 꿈 얘기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아, 요즘은 정말 나도 놀랄 정도로 그런 꿈을 꾸는데 정말 신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걸 하다 보면은 종교나 불교나 뭐 어떤 초자연적인 거에도 상당히 관심이 가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거를 초자연적인 거를 미신이 아니고 어떤 학문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하고 합리화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요즘 자료들은. 예전에는 그런 게 있긴 있었는데 증명할 줄 몰랐는데 어쨌든 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시일 내에 이제 뭐 한 3월 말쯤에 또 이사를 가는데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습니다. 최대한 형편에 맞는 곳으로 가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하시는 일 아무쪼록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